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언급했던 테마별 중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G에서는 이제 RFHIC,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BH,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바이오에서는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했어요. 뭐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우리가 9개 종목을 이제 뭐 KG바텍, 세경 하이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뭐 지난 9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BH, 인터플렉스 그리고 LMS는 뭐 10월 초순서부터 그리고 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해서요. 네, 이제 어차피 5G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러면은 이 증강현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비전 말씀드렸죠. 예, 아마 10월 중순서부터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이 중에 뭐 종목도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뭐 이제 대덕전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한 두 종목 빼고는 거의 뭐 신고가 수준을 치고, 그리고 조정도 깊게 받지 않는 모습이죠. 조정 모습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는 배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BH, 자, 좋은 줄은 아는데, 그동안 계속적인, 연속적인 상승에서 가격 부담 때문에 한번 조정다운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좀 조정을 받았죠?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 한번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마 제가 요 스마트폰 관련주 테마에서 집중 분석한 것이 아마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2020년 5G 스마트폰 시장 폭발적 선장이죠. 이제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올해 5G 스마트폰이 뭐 적게는 뭐 한 1200만 대 그리고 좀 많게는 뭐 한 2200만 대 정도 보죠. 근데 내년에는 1억 9천만 대에서 한 2억 5천만 대까지 크게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 내에 5G 스마트폰의 비중이 2020년에는 13%, 2024년에는 63%까지 확대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15%, 아주 급성장이죠. 자, 그러면 4G에서 5G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은 부품 회사한테 뭐가 좋을까? 평균 판매 단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제 갤럭시 폴드, 그렇죠? 호평일세 갤럭시 폴드 인기의 부품주 주가 껑충이라고 나왔죠. 지금 국내에서 3차 판매가 됐어요. 1, 2차는 한 10분 만에 완판이 됐고 3차도 한 10시간 만인가요? 판매가 완판이 됐습니다. 내후년 2021년에는 폴더풀 스마트폰이 한 2,500만 대 이상 크게 증가할 걸로 보죠. 해외에서도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5G 스마트폰과 갤럭시 폴더폰의 인기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도 수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BH의 진짜 실력은 2020년부터 해서 KB증권에 나왔죠. 지난 21일 날. 뭐, 이 KB증권뿐이 아니고, 이날뿐이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BH에 대한 긍정적인 보수가 계속 나왔어요. 여기 뭐, 조금 내용을 보면은, 올해 매출액, 3분기 매출액이, 2,729억, 영업이익이 한 393억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BH, 한번 주가의 움직임 한번 봐야겠죠? 아까 말한 대로 BH는 이 RF, PCB에서 경영성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폴더폰이라든지 스마트 5G라든지 전체적으로 화면이 조금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성 인쇄로 기판도 많이 들어간다는 해서 그래서 이제 수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차트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렇죠? 완만하게 뭐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25,000원 지난 8월 말에 찍고 지금 25,000원대까지 뭐
몇 프로 뛰기들, 뭐, 누구처럼 뭐 급등 10% 넘게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 없이 완만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한 25,000원 찍었으니까는 뭐 내심 2만원까지 빠지면은 뭐 조금 공격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줘도 되고, 그렇죠? 바로 이제 2만원대가 바로 요 가격대다. 지난 7월, 8월 달 고점 부근,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을 다른 종목에서 덜 받는다 그러면은 뭐 한 2만,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2만 한 2천원 정도, 그렇죠? 2만 1,000원에서 2만 2천원. 근데 2만 2천원까지는 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오히려 한 2만원까지 밀리면은 좀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 BH 뿐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KH 파트 다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모습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 오늘 세경 하이텍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쭉 봤던 언급했던 종목인데, 코리아 서킷도 조정 상당히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BH 우리 욕심 같아서는 한 2만원까지 빠지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노려봐도 되는데, 지금 여타 종목들이 조정다운 조정, 깊게 받지 않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추가 하락은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특히 이 지금 수급상을 봐도요, 그렇죠?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온 것이 10월 16일서부터 오늘까지인데 딱 하루 10월 30날 96,000주 개인이 사준 거 외에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조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일단은 한 22,000원, 우리 아까 이제 1차 지지대가 22,000원, 그리고 2차 지지대가 한 2만원 정도로 봤는데, 22,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밀리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뭐 만약에 그 가격대 타이밍 정도 수준에 오면은 한번 장중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다음 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방송한 지 한 뭐 7, 8분 정도 됐는데, 뭐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한 7, 8분 들으셨으니까 좀 듣고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 있죠? 이 현대투자연구소에서요, 이번에 또 일요일날 세 번째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일시는 11월 3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이에요. 2층에 샤머니유.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 내리셔서 13번 출구로 나오시면 한 200m 거리에 이 리베라 호텔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가 아니고요. 유료입니다. 유료. 2만원이고요. 유튜브 참석자들은 접수하실 때 유튜브 보고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하면요, 그러니까 주 교재 외에 또 별도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꼭 접수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요 내용은 먼저 삼성전자 대서론, 그리고 5G 바이오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5G 관련주죠. 이제 테마 장비에서 부품 관련주죠. 이제 올 4월 달에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 부품주들이 급등했죠. 뭐 오이솔루션, KMW들이 선도주를 이어갔고, 뭐 그 이어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강조했던 종목이 RF, HIC.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한 중순경에 한 일주일 사이에 보고서가 3개 나왔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부각되는 것이 서진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HFR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RF, HIC. 이렇게 다시 우리가 5G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내용이 아니라 이제 해외발이라는 얘기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상용화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뒤따라 했고, 다음 달이라 이제 이번 달이죠. 11월 되니까는. 이번 달에 아마 이 중국에서도 상용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죠. 지금 예약을 받았는데, 제가 첫 기사 봤을 때는 한 500만 명, 그게 아마 10월 중순경입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에 봤을 때는 한 600만 명 이상 예약을 했다고 해서 아마 중국도 상용화를 시작할 거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이 기술 수출 계약을 벌써 맺었죠. 또 하나, 러시아의 가장 큰 통신사죠.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회사가 회원을 한 1억 명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오늘 KT를 방문했다고 했죠. 이 5G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5G가 상용화되면서 우리나라를, 기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G, 지금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RFHIC, 우리가 같이 왜 이것을 선호했던 이유는 해외발 매출 비중이 일단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해외발이 매출이 크게 잡히니까요. 3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일단은 9월 초서부터 이 RFHIC 실적이 부진할 거로 다 전망은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오히려 적자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크게 감소할 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적자 나왔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도 작년 대비하면 좀 감소하죠. 한 7.5% 감소한 266억 전망하고요. 영업이익도 한 25% 정도 감소한 55억. 그러면은 4분기도 작년 대비하면은 크게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물론 이제 3분기 영업 손실보다는 55억 크게 개선은 되지만은 작년 대비하면 좋진 않다는 얘기고. 자, 근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는 매출액이 2,820억.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152% 증가하고 2021년 내후년이죠. 4,700억입니다. 한 66%. 그래서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RFHC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을 둔 이제 트랜지스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G락 관련해서 이제 GNA였고요. 그 트랜지스터인데 그거 비중이 갈수록 선택하는 회사들이 많아진다 그러죠. 통신사들이. 거기에 따른 수혜. 그래서 이 표준화도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동사 제품 채택 가능성도 크다. 그렇죠? 실적이 내년부터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서진 시스템은 우리가 그냥 계속적인 나왔던 보고서 실적도 좋고,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 그렇죠?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은 이제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우리나라 상용화 하면서 다른 뭐 아까 말한 WW랍니다. 오일 솔루션인데 KMW 같은 경우는 급등했는데 오히려 RFHC는 한번 크게 꺾였죠. 대량 거래 2만 원까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가격대 4월달 정도 수준까지는 거의 다 대밀렸던 상이에요. 그러면 가격대상으로는 이 선 강한 지지대를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건 없다. 뭐 하락도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각 충분히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락이 멈췄다고 여기서 바로 상승하기에는 그렇죠? 그동안의 하락폭도 좀 깊었고 수급상으로도 개인들 좀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박스권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뭐 400원 정도 장중 한때 한 4.5로 38,250원까지 갔었네요. 좀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막판에 대밀리는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자주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요. 그렇죠? 좀 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RFHIC 너무 급한 마음에 뭐 매수도 할 필요 없고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인내를 갖고
RFHC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한번 서진 시스템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요거 한 건 수급상이죠. 상당히 이제 뒤늦게 출발했어요. 9월 중순서부터 증권사마다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예, 수급상 상당히 좋죠. 자, 우리가 이제 서진 시스템을 보는 이유는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5G가 좀 더 빨리 간다.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렸다 갈 건지를 이 서진 시스템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뭐 이 서진 시스템이 다음 주라도 이 최근의 고점 32,800원을 뚫고 지속적인 상승,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은 RFHC의 기간 조정도 짧아지면서 바로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서진 시스템이 여기서 한번 하락하면은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수급상 모습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해서 서실 때 뭐 꼭 이 종목을 사서 매매를 뭐 하기보다는 이미 RFHC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준점으로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3분기 실적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3분기 매출이 1,52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비해서 한 7% 가까이 빠졌죠. 6.8%. 영업이익은 한 32% 정도 하락하면서 98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양극재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LNF, 뭐 이렇게 개별 종목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임보다는 시장 전반을 봐야겠죠. 전기차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나왔던 거 보면 2020년 시장은 유럽 이산화탄소의 규제 시행과 2020년이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신형 전기차 출시 효과로 성장성 회복이 전망된다. 최근에 나온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난 10월 하순경이죠. 2차 실적 발표했어요. 3분기 실적. 근데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을 이끌었죠. 올해 한 36만 대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55만 대로 한 54% 급증할 걸로 전망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2020년 복수밖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100만 대를 목표로 앞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는 대세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 세부적인 거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에코프레임은 양극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죠. 양극재 비중이 큽니다. 또 양극재에서도 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알루미늄이 아닌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느냐, 약간 차이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롬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비중을 높이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전망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장도 증설하죠. 고객사 확보와 대규모 증설.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도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에코프롬도 그렇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공장을 계속 짓는, 증설한다는 이유는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실적은 좋아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리튬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케미칼, 지금 이제 보고서가 2개인데 하나는 17일, 하나는 23일 날 나온 건데, 이제 이거는 이 17일 나온 건 실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3분기 실적 나쁩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 감소한 280억 나왔죠. 올해 영업이익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감소된 961억에 그칠 거라는 좀 부정적인 보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엄청 좋아진다 그러고, 또 요번에 이 음극재 2공장 1단계 증설했어요. 24,000톤에서 44,000톤. 자꾸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쭉 해서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음극재도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 한 1년이죠.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용 5개에서 5개 종목, 포스코 케미칼,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이거 이제, 인적 분할화, 물적 분할화 회사니까, 그때는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 LNF, 일진 머터리얼즈, 그리고 후속 이렇게 해서 5개 오령해서 이렇게 추천해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제일 대장주예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10,000원대 정도 시작해서 80,000원까지, 그리고 언제 꺾였습니까? 제일 꺾인 게 늦게 꺾였어요. 작년 9월달, 그쵸? 일진 머티리얼즈. 여사님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게 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쵸? 올라갔다가. 근데 이 종목도 한 10,000원에서 60,000원에 그쳤다는 얘기죠? 제가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는 이제, 아마, BM으로 분리되었는데, 먼저 주가도 이것도 10,000원 수준에서 45,000원, 그쵸? 그러니까 탄력이 그만큼, 포스코 케미칼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1등 주식은 뭐다?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에코프로 BM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5만원 밑에서는 뭐 사자, 가격대 보고 선침의 차원에서 보자 하죠. 오늘 3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하락할 때는 이동기선이 저항선인데 눌러주는데도 그렇게 밀리지 않죠. 그렇죠? 오늘 거래량도 크게 감소 10만 주 밑돌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적죠. 10월 17일 날이 한번 89,000주 최근에서 가장 가깝게 했었네요. 그렇죠? 요 날이 있죠. 그렇죠? 요런 모습, 그러니까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이제 움직일 수준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에 누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2차 전지가 뭐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보이듯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2차 전지를 담을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그냥 확인한다는 얘기죠. 조정의 모습을 보고. 근데 충분히 한번 상승했다가 뭐 먼저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는 뭐 54,000-55,000원 기준.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도 뭐 한 5만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거의 저런 다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정고점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저 5만원이 언제 가나 했는데 어느 또 지금 4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뭐 내일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잡았던 그런 수준 5만원 내외까지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 추격 매수는 아니죠. 아직 비중 확대는 하실 필요 없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한번 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선침의 차원에서 30% 갖고 있는 물량은 조금 올라가서다가 빠진다 해도 굳이 매도 비중을 주지 오히려 대밀리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바이오주.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보면 이제 셀리버리라고 취장염 치료 신약 그 ICP SOCS 3인데요. 무독성 증명했다 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수증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바이오주가 지난 9월 25일 날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 연기죠. 뭐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실패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9월 26일 그데이 이틀 뒤인 매주온이 미국 심장협회주가 학회 초정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주들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HLB가 이 9월 29일이죠. 유럽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네비의 글로벌 임상 실험 3상을 통해 약효가 입증됐다고 발표했죠. 또 그러면서 HLB가 뒤늦게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신라젠이 10월 1일날 패사백 선행요법으로 사용한 임상 1상 결과 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완전히 소멸된 결과 그래서 신라젠까지 또 확대됐어요. 그리고 이제 헬릭 스미스가 7일날 지난달이에요. 자체 임상 성공 소식에 또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10월 17일 날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투자주의 촉구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24만원에서 64,000원으로 또 크게 상한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충격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간다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마 이날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바이오 투자 촉구 나왔는데 보통 강세장에서 억제책이 나옵니다. 1차, 2차. 그때는 나올 때는 살짝 조정을 받지만 추가 상승한다 그랬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부양책이 나와도 1차, 2차 때 조금 상승했다 재하락한다 그랬죠. 이제 1차로는 바이오주가 끝난 게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헬릭스미스 그러한 재료가 있었고 다음은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이죠. 10월 10날이에요.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인보사까지. 그러니까는 메지온, HLB, 신라젠, 그죠? 그리고 이 코오롱생명과학까지 바이오주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난달 하순경에는 네이처셀이죠. 미국의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치료제인 아누카누맘 임상 3상 성공했다 얘기 나오면서 네이처셀이 지금 이 줄기세포 치료제 알츠하이머를 지금 1-2 이상을 지금 임상 실험을 완료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네이처셀도 또 상한가 들어갔죠. 오늘은 셀리버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췌장암 치료 신약 무동성 증명 그래서 기술 수출 협상에 돌입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이오주가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크게 올라가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추격 매수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를 말씀을 드렸죠. 앙부 건조증 치료제 인상 3상 결과 발표를 해서 한번 떴다가 조정받았죠. 근데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 나오면서 크게 한번 하락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무지무지 좋게 나왔죠. 그래서 낙폭 크게 축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죠. 거래도 오늘 18만 주 아주 작은 거래량 나왔죠. 자, 오늘 한번 이날이 언제입니까? 급등이 10월 21일이네요. 한 8% 장중에 9% 떴죠. 자, 그 전날 거래량 얼마입니까? 20만 주. 그럼 오늘이 이때부터 적죠? 이날 주가 변동폭 보십시오. 고가가 0.93 그리고 저가가 1.87 그러면은 한 2.8포인트 되죠. 오늘 하루 주가 변동폭 보십시오. 고가가 0.9 저가가 1.35 그러면 2.25 그렇죠? 그럼 이날보다 이날이 하루의 변동폭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자, 이날 10월 7일이죠. 12% 뜨는 날, 장중에는 16%까지 갔던 날, 그 전날 보십시오. 거래량 17만 주, 그죠? 무지 작죠? 그리고 하루의 변동폭, 고가가 0.3%, 저가가 마이너스 2.7. 하루 동안 움직인 게 3% 정도.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전에는 변동성이 작은데, 오늘 거래량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작다. 조금 의미를 부여를 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근데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다? 지금 거래량 감소는 매도세가 적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주가 관리만 해준 거다. 그러면 이제 매도세가 적네? 그러면 내일 매수세에서 거래가 유발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 고점인 35,750원이네요. 이제 돌파 시도.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져야 된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매수세에 의해서. 그렇죠? 한번 시도할 타이밍은 됐습니다. 지금 변곡점입니다. 이게. 또 물론 어떠한 악재라든지 시장 분위기상 또 반대로 거래량 증가하면서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미 경찰 조사로 인해서 이날 저점 10월 28일 날 29,450원을 찍을 때 이 가격대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데 일단은 방향성에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모습에서 좀 상방 모습을 보는데 주가라는 것이 100%가 없기 때문에요. 조심은 해야 되는 거 있지만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오늘까지 신호는 나오고 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강보합 수준으로 플러스 50원인데 개인들 매수 한 22,000주에 그쳤네요. 외국인 16,000주 매도. 근데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한 비중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니죠. 큰 부담은 없는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고 그런 반전되는 그러한 거래량은 수급사항은 아니다요. 그런 말씀에서 한올 바이오 파마 다음 주 중에 안에서는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가든지 뭐 크게 빠지든지 아마 조만간 다음 주 안에는 아마 결정이 나는데 제 개인적인 모습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바이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상향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각 테마별 오늘 오전에 반도체 부분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 빼드리고 만약에 반도체 특히 이제 넷패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전 방송을 시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일요일날 강의 있으니까요. 한번 참석하실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